오늘도 법무법인 정우의 강지재 변호사, 조선일보 신정선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좀 늦은 감이 있나요? 이렇게 반응이 늦습니다. 예. 올해 뭐 이거 하나만큼은 꼭 이루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두 분 다 말씀해 주시죠. 먼저 신정선 기자님. 저는 뭐 늘 기사를 더 잘 쓰는 게 목표입니다. 끝난 겁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강지재 변호사님은. 네, 저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좀 올해는 좀 날씬해졌으면 좋겠다. 지금도 뭐 그렇게 뚱뚱한 편 이렇게 요새 많이 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겨울이라 옷을 많이 입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새해 들어 두 번째 BBS 사랑방, 오늘은 이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참 그래 뭐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우선 신 기자님, 네. 이 정명훈 감독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정명훈 감독은 그러니까 정명훈 전 감독이죠. 전 감독. 지난달 전 감독. 30일 프랑스로 출국했습니다. 부인인 구순열 씨가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30일 날 송년 무대를 끝으로 예술감독직과 상임지휘자 서울시향 상임지휘자를 그만두고 그 다음 날 바로 출국했습니다. 이분은 프랑스에도 집이 있나요, 그럼? 그렇죠. 네. 원래 프랑스에서 오래 사셨고. 그럼요. 그 바스티유 오페라 지휘하면서 워낙 그 나라에서도 굉장히 인정받고 존경받는 지휘자였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도 당연히 거주지가 있으신 거죠. 그렇죠. 이런 지휘자가 왜 우리 곁을 이렇게 떠나갔는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향 사태 이게 벌써 뭐 횟수로는 한 2년 이렇게 올해 지금 또 얘기를 하면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건데 이거 한번 처음부터 정리해봐야겠어요. 강지재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시죠. 네, 그 2014년 말이었는데요. 이제 재작년 말. 네, 예. 재작년 말인데 그 서울 시립교향악단이죠. 서울시향. 예. 이 그 사무국 직원들 17명이 이제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박현정 그 전 대표가 뭐 직원들한테 폭언, 뭐 욕설, 뭐 성희롱, 강제추행까지 이렇게 저질렀다. 박현정 전 대표는 여자분이시죠? 네네. 예. 그리고 뭐 인사 전행을 하기 위해서 뭐 내규도 바꾸고 마음대로 뭐 이런 식으로 전행을 저질렀다. 예. 뭐 이런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되죠. 그 단원들이 그렇죠.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박 전 대표가 그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그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러면서 이 배우에는 자기 자신은 억울하다고 하면서 이제 배우에 정명훈 전 감독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죠. 이 사건이 이제 진실 게임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된 건데요. 예. 그래서 박 전 대표도 뭐 자신도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예. 1년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기자회견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문제는 박 전 대표가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거죠. 무혐의 처분. 그 모든 네.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네, 건가요? 뭐 강제추행 이런 것들 다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고요. 예. 오히려 그 고소를 했던 그 예. 사무 그 직원이 반대로 이제 피의자가 돼서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거기에는 이제 정명훈 전 감독의 이제 부인이 이제 연루가 되는. 네, 연루가 예. 돼 있다. 이래서 입건이 돼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그 직원들한테 뭐 이러한 식으로 뭐 이런 공작을 해라. 뭐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있었고요. 배우 조정을 좀 네, 했다. 배우 조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하여간 정 전 감독이 이제 사퇴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인 문제도 꽤 크게 작용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까지 과정이군요. 신 기자님 뭐 좀 보태거나 수정하실 부분은 있습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흘러온 거는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 지금 요번 사태 혹은 사건이 안타까운 측면 중에 하나는 원래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2014년 12월 뭐 해를 따지자면 재작년입니다만 한 1년 정도 됐죠. 예. 1년 전에 처음에 이게 불거졌을 때는 그 박현정 당시 대표와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 간의 어떤 공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박 대표 대 시향 직원. 그런데 이거를 박 대표가
시향 직원에게 화살을 돌리기보다는 직원들 뒤에 정명훈 감독이 있다라고 해서 박 대표 대 정 감독 이 프레임으로 바뀐 게 사실은 이 사태가 굉장히 커지고 갈등이 이렇게 최고조에 오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언론들도 상당히 좀 그 부분에서 이제 더 주목하기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근데 말하자면 이제 정명훈 정 감독은 이제 이 직원들이 뭐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온 데 있어서 직원들 편이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정 감독이 당사자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 국면이 이 그 박 전 대표 대 이 정명훈 감독으로 이게 프레임이 바뀌어버린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박 전 대표가 정명훈 감독이 이러저러한 잘못이 많다라고 정명훈 감독의 개인적인 이 흠에 대해서 막 폭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사건이 터진 이 고발 내용과는 상관없이 정명훈 개인에 대한 이 비난전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도 뭐 이게 뭐 대표가 누구를 성추행이라는 거니까 일단 성추행이라는 자극적인 요소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명훈이다. 이러니까 정명훈이 뭘 잘못했다며라고 이제 다들 알게 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처음에 애초에 시작했던 본질과는 조금 무관하게 사태가 엄청나게 커져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정 감독이 재계약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재계약을 하느냐 마느냐 서울시향은 어떻게 되느냐 등등으로 퍼지면서 이제 누구도 이제 무시 못할 모두가 관심을 갖는 사안이 된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 박현전 전 대표가 뭐 폭언을 하고 막말을 하고 이런 건 뭐 그 육성 파일로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거는 뭐 변할 수 없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 건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제 무혐의 처리가 됐다고는 하는데 증거 불충분이란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증거가 안 돼요? 아니, 그 보통 이제 무혐의 처분을 할 때 네. 하는 게 이제 증거불충분인데요. 그러니까 네. 범죄 입증하기 힘들다는 거죠. 아, 그거 갖고 범죄를 네. 입증하기가 힘들다. 네. 아, 근데 뭐 그 폭언 그 말씀은 저도 뭐 그 예, 파일을 육성으로. 들어봤는데요. 예, 예.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형사처벌 되는 수준의 어떤 그런 거냐는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 아니 제가 좀 문외한이라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파일이 나오고 육성으로 그렇게 공개가 되면은 그 시향 단원들이 주장했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설득력 있게 다가지 않겠느냐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런 느낌인데 그렇지 않았단 말인가요? 그렇죠. 근데 뭐 그 폭언을 했다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뭐 강제추행을 했다라는 거를 입증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목격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 파일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폭언을 하는 거지 강제추행은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폭언, 막말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어떤 육성 파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이제 연관시키기에는 좀 부족하다. 네, 뭐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 그래서 다 무혐의가 됐고 이렇게 되면은 뭐 이런 표현이 뭐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 전 감독이 좀 이렇게 불리해지는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도 되나요, 신 기자님?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서 약간 문제의 본질이 희석된다고 예. 하는 게 정 전 감독이 직접적인 이 고소 내지는 고발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는 사무국 직원이죠. 예. 근데 이게 마치 정 전 감독이 나서서 박 전 대표를 뭐 고소고발하거나 한 것처럼 예. 지금 다들 그렇게 프레임이 잘못돼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정명훈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무국 직원의 편에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 고소고발 당사자는 아닌데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그분이 서게 된 거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또 다른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더 커진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 이제 박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명훈 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 예. 뭐 이런 전행들을 이제 뭐 폭로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감사를 한 거죠. 예. 했는데 그 일부분이 다 뭐 대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예. 사실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 감사를 했는데 네, 예. 뭐 비행기표 항공권을 이제 그 정 감독의 이제 스태프들에게 지급된 거를 뭐 가족들이 사용했다든지 뭐 유럽 주재 뭐 보좌관을 두고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대체 정명훈 감독이 얼마를 받는 거냐 뭐 이런 문제까지 이제 불거져 나와서 예. 이제 뭐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받고 있다. 이게 이제 또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정명훈 감독이 굉장한 비난을 받기도 하고요. 그 논란에 휩싸이게 됐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조금 분명히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을 드리면 그 항공유 부분은 정 감독이 이 공과사를 구별하지 못한 측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항공유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타면 부인 플러스 1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고 원래 그 항공유는 매니저 몫으로 책정이 된 거를 아들과 며느리가 쓴 것이죠. 그거는 공과사를 구별하지 못한 부분으로 그래서 결국은 환수 결정이 내려졌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외부 지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이제 정 감독이 외부 지휘를 맡았던 것은 이제 빈 국립 오페라단 연주였습니다. 리골레토 연주였는데요. 예를 들어 빈 국립 오페라단을 한국인 지휘자가 지휘한다는 느낌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는 사실 스포츠를 잘 모릅니다만 영국 프리미어 리그 있지 않습니까? 예. 첼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굉장한 팀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 그 팀의 주 공격수로 우리나라 예를 들어 차두리가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다라고 말하면 다들 난리가 나겠죠. 차두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국내 이 일정이 있더라도 다소 조절을 해서 그러니까 취소를 한 것도 아니고 갈 만한 부분이고 온 국민이 성원을 할 겁니다.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그게 결국 가면은 서울시향 감독으로 소개가 되기 때문에 나라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문화사절인데 그런 대단한 그야말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일정을 조절한 것이 굉장히 그 사람이 도덕적인 흠결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은 그거는 약간 본질적으로 좀 벗어난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게 아닐까 싶고 정명훈 감독 같은 경우는 연봉을 11억 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수당이나 기타를 포함해서 11억 원을 받았다고 이제 서울시에서 밝히고 있는데 11억 원이 그러면은 정말 그렇게 말도 못하게 많은 수준이냐. 대부분 세계적인 지휘자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 같은 경우는 한 20억 원 정도는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 감독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많이 받은 액수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1억 원이 우리가 보기에 많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싼 지휘자를 쓰면 됩니다. 싼 지휘자를 쓰면 대신에 우리가 그런 세계적인 그러니까 서울시향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잘할 만한 그런 의지나 각오를 보여줬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 연봉 수준이 예를 들어 세계적인 기준에 비해서 2배, 3배를 줘서 너무 많다라고 보면은 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우리의 문화적인 품격이나 성장을 위한 투자로도 볼 수 있는 것인데 단지 그 절대 액수가 많다고 해서 물론 11억 원은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클래식 전반을 봤을 때 그렇지 않다면 우리 클래식을 위한 어떤 뭐 투자라고도 보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액수라든지 이런 게 본질을 벗어나서 너무 이렇게 인구에 회자되면서 좀 과하게 좀 비난을 받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식 기자님은 개인적으로 많이 속상하신가 봐요. 이번 네, 저는 사태. 굉장히 속상해요. 정명훈 전 감독 입장에서 좀 속상한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아니, 전 개인적으로 그분과 이렇게 친하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말씀하시는 거는 뭔가?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뭐 비행기표 그게 뭐 1, 20만 원짜리도 아닌데 그거를 뭐 아들을 부부가 쓰도록 했다든지 그런 거는 굉장히 그 누가 봐도 좀 민망하죠. 그 정도 어른이. 게다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명훈 감독은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얘기하겠지만 아무리 예술가라고 해도 그게 개인 단체가 아니고 서울시향 같은 경우는 연간 예산이 한 180억 원 정도예요. 그중에 110억 원이 세금이거든요. 그러면 세금으로 본인이 그 예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공사 구분이 없이 행동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명훈이 서울시향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 클래식계 예술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뒤에 좀 얘기를 더 해보고 일단 자꾸 이제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가면은 안 되는 건데 제가 또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프레임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명훈 전 감독 측이 좀 불리해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박현정 전 대표가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또 국민들 일반적인 정서도 이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처음부터 면밀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정명훈 전 감독의 부인이 경찰에 입건됨으로써 사람들의 인식은 더더욱 진짜 더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강 변호사님. 네, 그 뭐 드러난 그 문자 메시지나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정말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을 했다. 조종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충분히 가질만 하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뭐 프랑스에 계속 계신다는 거죠.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바로 출국을 해서 이제 프랑스에 계속 계신데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고요. 예. 뭐 그런 부분도 더 또 비난의 화살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잠깐 잊어버릴까봐 지금 여쭤보는데 이게 자진 출두를 안 하면 조사할 방법은 없는 거죠? 뭐 체포를 하는 건데요. 예. 자진해서 안 나오면. 예. 근데 체포를 하려면 이제 국제 공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프랑스와. 우리가 프랑스랑 됩니까 그게? 뭐 가능은 한데요. 예. 이게 공조가 가능한 범죄인지 그런 중범죄인지는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얼마 전에 유병헌 아들이 네, 예. 딸인가 따님 했었잖아요. 예. 뭐 그런 예. 방식으로 이제 가능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뭐 자진 출두해서 뭐 조사를 받는 게 뭐 여러모로 모양새는 좋을 것 모양새는 같고요. 좋겠네요. 네. 이런 거 의혹을 깔끔하게 이제 해설을 하려면은 예.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근데 누구예요? 이 정명훈 전 감독의 부인. 뭐 많이 알려진 분인데 예. 일단 이분 어떤 분이냐는 거죠, 이분이? 네. 예. 뭐 정명훈 감독보다 4살 연상이라고 하죠. 19살 때부터 이제 만났다고 뭐 그러는데 이분의 그러니까 정명훈 감독 누나잖아요. 예. 정명화. 예, 정명화 씨의 남편 예. 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겹사돈이에요, 지금. 네. 또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렇게 그 남편인 그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분들 집안은 좀 엄청난 집안이죠, 진짜. 네, 정트리오는 세계적인 정말 음악가. 그렇군요.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정명훈 전 감독이 이제 의지도 하고 이렇게 했던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시군요. 이 부인은. 아이고 참 이게 이런 일들에 연루가 안 되셨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사건 개요나 지금 흐르는 과정 그렇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경찰 조사나 검경 조사로 이제 밝혀질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진실은 다 이제 좀 밝혀지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이제 아까 신 기자님도 얼핏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해주셨겠지만 이제 어떤 잘못이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 정명훈 전 감독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이라고 여기는 부분들이 이게 좀 가치관이 뭐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부분들로 믿고 정명훈 전 감독은 행동하고 가볍게 이렇게 여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그분이 좀 더 자기 이 성찰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술단체에 재직을 할 때는 아무래도 그런 개인단체나 개인적으로 활동할 때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스스로를 체크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는다고 하시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깨끗하게 인정하고 또 감수할 것은 감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이게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듯 하다가 이렇게 완전히 반전이 되면서 출국을 하게 된 데에는 부인이 개입됐다는 그게 나오면서 돌이킬 수 없이 가버린 측면이 마치 뭔가 크거든요. 좀 인정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본인은 이제 떠나기 직전에 편지에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라고만 하고 갔는데 그 역시 그냥 본인 스스로는 답답했는지도 모르나 어쨌든 공인의 입장에서 난 아니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밝힐 것은 좀 밝혔어야 되는 게 공인으로서의 자세이자 또 클래식을 사랑하는 여러 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좀 너무 자신의 입장만 생각했다라고 좀 이렇게 비난을 받아도 어느 정도는 정 감독이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신 기자님 말씀하신 정 감독의 마지막 편지 있잖아요. 예. 저도 읽어봤죠. 내용을 보면은 문명화된 세상에서 문명화된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아이러니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정명 감독이 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한 건 잘못했다 얘기하고 밝힐 건 밝히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좀 모양새가 좋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런 거를 너희들은 이해를 못하니 이런 느낌을 주니까. 근데 어떤 문명화된 나라에서도 이런 거는 이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 이제 제가 오늘 이 토론을 주제로 삼은 이제 이유로 자연스럽게 이제 기교일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 정명훈을 잃는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고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지 두 분이 끝으로 이제 좀 정리를 좀 간략하게 해 주시죠. 너무 어렵나요? 예. 신 기자님. 일단은 사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돼야 되나라는 거는 이제 잘 돼야 되는데 잘 돼야 당분간은 참 이게 어렵겠다 싶은 게 일단 서울시향에서는 이제 지휘자 발굴위원회를 구성해서 후임을 모색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예. 정명훈 정도의 인지도 실력을 가진 지휘자를 찾기가 참 쉽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연봉 문제가 계속 걸린다면 그러니까 싸게 그러면서도 세계 최고를 데려온다는 것은 정말로 뭐 축구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뭐 연봉 조금 주면서 실력은 최고인 사람을 데려온다는 거는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후임을 찾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일 거라는 게 또 굉장히 고민 중 하나고 또 하나 어제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정명훈 감독이 그만두면서 정 감독이 영입한 시향 내 이제 주요 보직을 갖고 있던 분들도 인사들이? 잇따라서 이제 출국을 한다고 해서 당분간 좀 고전을 면치 못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제 공연 기획 맡았던 자문역과 악장은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그 이제 단원들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위인데 그 사람도 이제 그만둔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중요한 보직 사람들을 다 찾아서 새 인재로 넣어야 되니까 상당히 난감한 일이죠. 그냥 뭐 서울시향을 얼마나 많이 끌어올렸는지에 대해서는 뭐 정명훈 전 감독이 그거는 뭐 다 자타가 공인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10년 만에 원래 예. 정 감독이 2005년에 이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예술 자문역으로 처음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상임을 맡았는데 그때 그 전에 이제 39% 정도였어요. 유료 점유율이 객석. 그런데 이제 10년 만에 이게 뭐 93% 이렇게 됐으니까 그건 누구도 못하는 거죠. 그만한 실력 그리고 세계적인 레이블이 이제 도이치 그라모폰에 음반을 내고 뭐 그런 거는 이 네트워크, 실력, 뭐 세계적인 인지도 이런 게 다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아니 이게 저는 이게 이제 이렇게 여쭤봐야 이게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는데 우리가 정명훈 전 감독 정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엄청난 분해를 둘러싸서 이런 논란을 일으킨 거는 우리나라 문화 수준과 국민들이 저급한 겁니까? 수준이? 아유, 그렇게. 아니, 이렇게 여쭤보면 안 되나? 예, 이런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람도 그런 있어요. 있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직 문화적 여력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이런 거에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라는. 만약에 그 측면에서 말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축구 비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축구 감독, 유명한 감독을 누구 데려온다면 얼마 정도의 연봉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연봉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런 일이 과연 있나요? 근데 그 클래식은 이분이 연봉이 얼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느냐며 인터넷 댓글에는 막 엄청난 게 달리죠. 아하. 인격 모독에 가까운. 그게 클래식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몰이해를 보여주는 건데 클래식이 일부 향유층이 굉장히 이렇게 일부에 국한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클래식이 전체적인 문화의 격을 동시에 올려주고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그런 이해가 좀 넓어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넓어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 강 변호사님도 짤막하게. 네, 뭐 저는 뭐 사실 좀 문외한인데요. 이런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좋아하긴 하지만 문외한으로서 말씀드리자면 그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 세계적인 그 정명훈 감독 정도의 수준에 있는 세계적인 지휘자를 우리가 서울시향에 상임 지휘자로 모신다 그랬을 때 사실 베를린필이나 뭐 빈필이나 이런 데에서 주는 연봉보다는 당연히 더 줘야지 오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렇잖아요. 예. 그 베를린필은 돈을 조금 받더라도 거기서 하는 거는 굉장한 영예고 자기 이름도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서울시향에서 뭐 지휘를 했다고 해서 자기 커리어가 올라가거나 그런 분들은 아닐 거라고요. 이 수준인 분들은.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면 너무 좀 속물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러면은 뭐 그 정도 돈을 들여서 그런 분들 모셔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그래요. 정명훈 전 감독이 서울시향을 맡을 때 인터뷰가 제가 생각이 나죠. 어떤 이게 뭐 돈 부분보다는 역시 그래도 애국심과 세계적인 어떤 교향악단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고국에.
교향악단 중에서 그런 포부를 가지고 했는데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이런 또 논란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이 문제가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조금 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또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